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. 오늘은 3월 27일 오후 10시 47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. 현재 비트코인 27,800달러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비트코인이 좀 많이 올랐던 도미넌스가 상승을 했던 부분만큼 알트코인들이 이제 또 순환 펌핑을 하면서 알트장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냐라는 좀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있었는데, 제 개인적으로 그런 기대감을 저도 살짝은 품긴 했는데, 이제 여전히 뭐 뜨뜻미지근한 반응이고, 이제 그런 반응의 이제 기저에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이제 상승 자체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은행 이슈들로 인해서 비트코인조차도 그냥 자산 시장군의 테마로 써한 그냥 이런 한 테마로 이제 올랐기 때문에 뭔가 완벽하게 이제 뭐 정말로 이제 그런 대피처로 금과 같은 어떤 포지션에서 오른 느낌이라기보다 테마로서 좀 오른 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까지 이런 지금 현재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알트코인으로까지 어떤 수급이 이제 이어지지 않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, 이제 이더도 마찬가지. 이더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보다 좀 움직임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번에서는 이제 좀 애매한 느낌이 있었죠. 그렇기 때문에 이더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올라주고 그 다음 뭐 알트코인 이런 식으로 좀 펌핑이 나가주면 좋은데 조금 애매한 느낌입니다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시점에서 투자를 하실 때 우리가 1, 2월에는 1월, 2월 뭐 요 전까지 해서는 알트코인이 완전 바닥이었잖아요. 알트코인 완전 바닥이었던 구간, 그런 구간에서 알트코인을 이제 미리 저점 대기하는 것 외에는 뭔가 이런 시장 상황에서 뇌피셜로 비트 좀 올랐네, 그럼 이제 알트코인 오르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. 왜냐면은 이미 알트코인들이 거의 한 2달, 3달간 거의 뭐 이제 이미 4-5배 저점 대비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기보다는, 만약에 알트장이 온다 그러면은 이더라든지 뭐 메이저 알트가 몇 명 이제 몇 가지가 출발하겠죠. 그럼 그런 것들을 보고 최근에 좀 핫했던 지금 굉장히 좀 유망한 알트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일단 비트코인 움직임,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3분 됐네요. 일단은 요 이슈가 있었죠. 아비트럼 상상을 되게 오랫동안 기다려 왔었는데,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좀 포지션을 잡고 계신지 모르겠네요. 일단 매틱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레이어 2로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바이낸스 런치패드 출신이죠. 그래서 가장 좀 지금 넘사벽으로 성장을 해왔고, 지금도 보면은 얘네들은 뭐 다른 이제 현실 기업들이랑도 엄청나게 막뭐 체결을 하면서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? 잘 나가고 있다? 좀 그런 느낌이고, 실제로 시총 같은 경우도 뭐 탑10 안에 들음으로써 굉장히 좀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죠.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매틱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뭐 레이어 1 포지션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을 하는 느낌이고요. 그리고 이 외에도 아비트럼, 이뮤터블, 옵티미즘이라든지 뭐 외 많죠. 레이어 2 그리고 뭐 GK까지 해가지고 이런 친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몇 가지 레이어 2가 얘기 나와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. 지금 어쨌든 저번에는 레이어 1이 정말로 좀 굉장히 핫하고 막 넥스트 이더리움 막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 킬러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17년 사이클도 그랬고 뭐 21년 사이클도 좀 그랬다면은 지금은 확실히 레이어 2 쪽이 조금 더 뭔가 각광을 받고 있고, 이제 이게 뭔가 좀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요? 크립토 시장에도 이제 유행이 돌거든요. 그래서 좀 그런 느낌으로 많이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17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어 1, 그때는 뭐 레이어 1 요런 개념도 사실 좀 희박했던 것 같은데, 이제 그때 당시 플랫폼 코인이 이제 뭐 좀 초창기에 나왔던 게
이제 완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미 스마트 컨트랙트, 그리고 그다음에 네오, 퀀텀, 뭐 이오스, 뭐 에이다, 또 뭐가 있죠?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죠. 코스모스도 그때 출시가 됐었는데 상장은 좀 늦게 했던 거고, 그런 식으로 됐었고, 그리고 21년 같은 경우는 이제 솔라나, 루나, 뭐 아발란체, 분부 같은 경우도 레이어 1으로의 탈바꿈,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있어 왔죠. 폴카닷도 마찬가지, 트론,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이 있죠. 그리고 이제 또 지금은 레이어 2, 레이어 2, 그리고 이제 그런 기타 유행 같은 경우는 뭐 AI 요쪽, 레이어 2, AI 요쪽으로 좀 많이 묶여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사이클이 아직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남아 있지만은 그 기간까지 해서 계속해서 또 새로운 메타가 나올 수 있거든요. 디파이도 막 갑자기 뭔가 이렇게 좀 떠올랐던 그런 메타였던 것처럼 분명히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좀 기다리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아비트럼 토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1.24달러 정도 되네요. 저 같은 경우도 트렌드 매매를 진행했었는데요. 요걸 제가 보여드릴게요. 제가 요거는 이제 사실상 막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펌핑이 없었던 이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사실 이제 보통 바이낸스 동시상장 같은 이제 창구를 통해서 아비트럼 이제 에어드랍을 쫙 받고 이게 물량 투하, 그러니까 매도 폭탄이 뭐 바이낸스 어떤 한 곳으로 집중이 돼가지고 탁 떨어져야 그럼 막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서 좀 뭔가 기대했던 가격, 예를 들어서 뭐 1달러 초반까지는 갔었죠. 다른 거래소들에서도.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선 뭔가 조금 더 하락을 바랬던 1달러 언더, 뭐 제 원래 목표 한 0.8에 사서 한 1.6 전에 파는 거였거든요.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저도 한 1시간 조금 안 되게 보고 있다가 분할 매수를 들어갔어요. 그래서 대략 한 1.3 위아래 요 정도에서 진입을 했고요. 왜냐면 1시간 봉 자체가 그때 그려졌거든요. 요때쯤 요때쯤 그려지고 들어가서 요거 살짝 물렸다가 다시 본절 오고 좀 상승하고 그 다음날에 1.55 정도까지 갔었죠. 기억이 나네요. 까지 가다가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속으로 1.7 정도에 매도를 해야겠다. 그때부터 분할 매도를 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, 여기서 또 갑자기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이게 사실 시간만 더 있었으면 올라갔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여기서 갑자기 맥을 탁 끊어버립니다. 뭐가 끊었냐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낸스가 갑자기 정지를 해요. 그래서 어디야? 이거 찾아 빨리. 여기죠. 바이낸스 갑자기 거의 1시간 반 가량 먹통이 되면서 이게 바이낸스에서 이제 거래가 안 되니까 이제 막 다른 거래소들 막 퍼드 날리고 막 이러면서 가격이 좀 떨어지죠. 그리고 지금 막 그때 뭐 또 도이치뱅크 어쩌고 얘기가 나오면서 좀 퍼드 한 1시간 반 누적됐다가 바이낸스 이제 재개하면서 쓱쓱 이렇게 돼버립니다. 그래서 아비트론 같은 경우도 이게 뭔가 추가 상승이 있을 것 같았는데 조금 아쉽게도 여기에서 결국 같이 비트와 내려가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액수가 크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막 그냥 무작정 존버 하기는 좀 괜히 싫어가지고 저는 약 익절로 마무리했고요. 어쨌든 이런 구간에서 팔았어도 뭐 제가 샀던 가격보다는 조금은 이득이었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누적 수익을 다 토해내고 약 익절로 마무리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요런 구간은
들어와 있는데요. 여기 보시면 밑에서도 이제 지지를 좀 잘 해줬었고, 대부분의 이제 뭐 1 초반 그리고 뭐 1.3 사이에서 이제 손바뀜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물량을 많이 받아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만약에 뭐 추가 하락이라든지 뭐 그런 거 없다면 아비트럼도 지지를 해주다가 아무리 못해도 시총, 제 개인적으로 시총 한 20위권은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. 솔직히 제 생각입니다. 못해도 32, 22. 근데 이게 조금 아쉬워요. 그래서 일단 저는 일단 손을 뗐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만약에 뭐 추가 하락이라든지 상승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때 발맞춰서 알트코인 제가 눈여겨보는 알트코인의 하나로서 찜콩해두고 좀 유심히 지켜보도록 할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각자 전략이 다 있으셨을 거라고 믿어요. 그냥 무작정 뭐 막 사가지고 막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, 이게 만약에 물리셨고, 사실 물려도 지금 뭐 손실이 크진 않겠죠. 이 정도 구간이면. 만약 물리셨고 아비트럼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전략 자체가 뭐 여기서 이제 반토막이 난다 그러면은 추가 물을 타고,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난다 그러면 또 추가 물을 타고,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됩니다. 그래서 저의 좀 장기적인 전략은 뭐 아비트럼이 좀 뭐 1달러 언더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좀 매집을 해볼까?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, 아비트럼 같은 경우 상장한 지 이제 1년까지는 추가 이제 뭐 릴리즈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은 뭐 앱토스나 옵티미즘 이런 친구들보다는 1년이 어떻게 보면 좀 중기 관점으로도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딱 요것만 보여드릴게요. 제가 본 계정으로 매매를 했었던 건데, 요걸 왜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저도 제가 계획을 했었던 거는 확실히 더 큰 그림이었는데 좀 잘 안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작전을 뭐 플랜을 변경을 할 수 있고, 어쨌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최대한 내 원금을 지키는 어떤 투자를 했다라는 그런 좀 기록 차원에서 보여드리려고 해요.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, 좀 아쉬워요 저도. 그래서 좀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펌프질을 했잖아요 우리 채널에. 아주 조금 아쉽더라고요. 그래서 확실히 그 첫 번째 매도 물량이 한 번에 집중 포격이 되지 않았다는, 어떻게 보면 사이트가 터져서 뭐 컨트랙트로 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체 선형 배분으로 뭐 한 반나절 동안 그렇게 천천히 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매도 압박을 잘 좀 지지를 해준 느낌이죠. 그래서 좀 추가 하락이 없었고, 그리고 또 그만큼 주목을 받고 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매수세도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쪽 부분에서. 그래서 뭔가 밑에서 샀다가 위에서 팔아야 되는데 중간에서 샀다가 팔지 못하고 살짝 먹고 빠진 좀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 이건 제 본 계정이거든요. 그래서 그 우리 5천만 원 거기 제가 다른 계정에 5만 달러를 넣어놨어요. 근데 거기에는 이것보다는 그 퍼센티지 자체는 조금 더 높습니다. 근데 여기에는 이제 먹은 거는 대략 뭐 조금 있네요. 그래서 한 3만 달러 수수료 빼면 뭐 거의 좀 적긴 한데 그 정도로 입맛을 다시면서 마무리했고요. 한 20% 먹었을 때 익절했으면은 좀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. 일단 렉트 캐피탈 자료 보시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다 라는 거가 아니죠. 죄송합니다. 렉트 캐피탈은 이제 좀 롱충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제 사이클별 요거 많이 보셨죠? 그래서 뚫었다. 그래서 지금 뭐 4월, 5월, 6월까지도 뭐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보는 거는 비트코인 시장 자체 어떤 이 차트적으로 매크로적으로만 접근을 하는 거고,
이제 우리가 뭐 하반기 뭐 경기 침체 이슈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? 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.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좀 긍정적인 회로를 돌리자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할아버지 아저씨가 샀습니다. 또 비트코인을. 근데 보면 항상 약간 숏자리에서 비트를 사더라고요. 진짜로. 그래서 되게 좀 특이했는데 어쨌든 평단 23,000 요쪽에서 비트를 추가 매수를 했고요. 저번에 막 평단 앞자리 1이었대. 조금 이제 불타기를 한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땐 23,000 요 정도면은 지금은 어쨌든 27,000이니까 좀 전에 샀다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평단 같은 경우는 대략 3만 달러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사시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보다는 싸게 산다. 대략 한 10%안 되겠네요. 5% 정도 싸게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요 이슈 있죠. 중국 같은 경우 이런 막 홍콩을 이제 뒤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암호화폐 좀 눈길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 한번 볼까요?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숏 관점에 대해서 저기가 된 건데, 지금 이렇게 좀 보시면은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반등을 크게 했잖아요. 근데 요 구간 자체가 지금 이 사람이 보기에는 좀 불트랩이 아니냐. 잠깐 하락 추세선을 깬 건 맞는데, 크게 깬 건 맞는데 추가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냐,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. 물론 이거는 지금 나스닥 쪽으로 좀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차트가 비슷하니까.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추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자, 좀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. 실제로 보시면은 요 자료가 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. 저한테는 주말 동안 가장 좀 중요했던 자료가 뭐였냐면은, 바이낸스가 원래 테더, 비트코인 테더 요 페어를 갖다가 제로 피였거든요. 계속해서 작년 한 6월 7월 6월부터 계속해서 트레이딩 피가 제로였어요. 근데 지금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. 그동안은 이제 마켓 상황도 좋지 않았고 바이낸스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제로피로 진행을 했어 왔는데, 요거를 이제 다시 올렸습니다.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시면 원래 여기 이게 제로피 이렇게 떠 있었거든요. 노란색으로. 어떻게 떠 있었냐면은 TUSD 페어에는 아직 떠 있어요. 이렇게 제로피. TUSD만 제로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제로피가 되어 있는데 테더에는 없죠. 그래서 조금 아쉽다. 개인적으로 아쉽다. 단타 같은 거 할 때도 제로피면 훨씬 좋고, 어쨌든 수수료 뭐 거기에 얼마 한다고 라고 할지라도 이게 시드가 많으신 분들은 그 수수료 되게 크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거래량 보시면은 물론 이게 주말이었기 때문이기도 한데, 보시면은 비교해 보시면은 볼륨이 확 줄었죠. 물론 이게 주말이라 조금 더 준 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번 주말 이럴 때 비교해봐도 훨씬 줄었고, 물론 밑에 내리면은 뭐 좀 이런 구간은 있는데 확실히 좀 준 것 같아요, 많이. 그래서 지금까지 뭐 제로 피어서 거래량도 좀 많이 활발하게 바이낸스가 좀 지지해주고 있었는데, 그게 깨지면서 좀 또 어떻게 갈지 보는 맛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근에 뭐 레이어 2 그리고 뭐 GK 쪽 프로젝트들을 갖다가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요 타이코라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GK 쪽으로 이제 좀 해외 트위터 리안들 사이에서 이제 얘기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그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. 하여튼 그거랑 요것도 같이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요거 말고도 지금 OKX 같은 데서도 레이어 2 계속해서 테스트넷 진행을 하고 있고,
요거 비트 바이비트 에서 또 비트 다오를 가지고 멘틀이라는 프로젝트로 테스트넷 레이어 2 테스트넷 진행 중입니다. 아까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던 레이어 2 이쪽이 확실히 좀 유행처럼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미리아 저번에 이제 뭐 P2E 뭐 제2의 갈라냐 뭐냐 뭐 이렇게 말이 많았었던 프로젝트인데 디코하이프는 좀 붙었었거든요. 근데 이제 노드가 좀 비싸가지고 좀 애매해졌는데 미리아 같은 경우도 레이어 2로 중간에 이제 전환을 해가지고 프로젝트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이제 4월 4일에 OKX에 상장을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뭐 눈여겨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상장하고 뭐 토막 나고 뭐 진입을 해본다 라는 근거가 이 프로젝트를 봤을 때 뭐 생태계가 나쁘지 않다 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좀 공부를 해보려고 몇 가지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저장을 해놨고 네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요 정도 정보들이 있었는데 저도 사실 지금 약간 아비트럼 때문에 조금 언짢아요. 요게 제 플랜대로 요게 딱딱딱딱 해줬어야 이렇게 수익이 딱딱딱딱 나가지고 이렇게 방송도 이렇게 힘있게 할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손실은 안 났지만 되게 이게 손실 난 것 같은 기분이야 진짜로.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좀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좀 그게 뭐 제 책임은 아니지만 사실 뭐 손실이 크게 난 것도 아닐 거예요.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뭐 첫 우리 어떤 5천만원 프로젝트에 이제 그렇게 범주로 넣은 거 치고 수익률이 좀 나지 않았다. 너무 알려진 유명한 프로젝트였다라는 점에서 조금 안타까움을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근데 진짜 이게 웃긴 게 제가 다른 계정들도 이제 몇 개 해가지고 좀 수익이 더 있거든요. 근데 뭐 에어드랍도 있고요. 근데 이게 되게 손실이 난 기분이에요. 되게 왜 그럴까요? 참 저도 오래 했는데도 욕심이 진짜 끝이 없고 이게 참 그러네요. 갑자기 지금 문득 영상을 찍으면서 더 그런 기분이 확 들었어요. 왜 그러지? 하여튼 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어쨌든 여러분들 최소한 원금을 잃지 않는 선에서 잃더라도 진짜 뭐 조금씩 약손절 요정도 선에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최대한 현금 보존하시고 그러니까 원금 보존하시고 이제 현금 계속 축적하시고 사이클 왔을 때 진짜로 좀 강력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 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근데 또 뭐 이래놓고 아비트럼 뭐 당장 뭐 일주일 안에 뭐 갑자기 뭐 이달로 돌파할 수도 있고 이런 거 모르는 거니까 물론 이제 저희 지금 포지션에서는 이거 뭐 올라봤자 지금 의미는 없는데 하여튼 그만큼 어떤 코인 시장에서의 어떤 그 변동성은 모르는 거잖아요. 왜냐면은 앱토스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막 하이프 엄청 받아가지고 막 상승했는데 막 내려갔다가 막 3달러까지 떨어져가지고 아이 뭐야 이게 아무도 안 볼 때 갑자기 막 거의 뭐 거진 7배 상승하면서 이런 변동성이 있었던 것처럼 진짜로 그렇습니다. 아비트럼 같은 경우도 제가 목표하는 가격은 0.5달러거든요. 0.5달러 언더부터 이제 뭐 매집을 한다라고 치면 하게 또 좋은 기회가 올 거고 아비트럼 못 먹었으면 어때요? 뭐 수익 있고 뭐 추후 나올 프로젝트들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개별 프로젝트로 시장을 보기보다는 시장 전체의 사이클 개념을 갖다가 좀 접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너무 막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. 막 포모 너무 느끼지 마시고 정말로 기회는 또 옵니다. 진짜로. 저 같은 경우도 이 아비트라면 뭔가 아깝다? 막 더 오를 것 같은데 좀만 이렇게 가면 더 오를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좋은 프로젝트라며
요거 근데 좀 갈 것 같은데 약간 이러면서 약 익절하고 재진입할까? 하지 말까? 아, 하지 말자. 약간 이렇게 한 거거든요, 사실.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왜 제가 멈췄겠어요, 거기서. 정말로 이게 좋은 기회는 또 옵니다, 진짜로. 이게 결국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이 투자 습관이 되는 거고, 그 투자 습관으로 여러분의 어떤 수익률과 어떤 그 장세가 끝나고 나서의 남은 내 시드, 수익률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, 마지막에 나한테 남은 돈이 막 중간에 다 날아가면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결국 그런 좀 버릇을 드리고자 계속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물론 이제 불장 오고 하면 오히려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뇌 빼고 침팬지 매매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. 그래서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그렇게 하자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5천만 프로젝트 같은 경우 지금 한 제 그 계정 다음에 그 계정을 갖다가 수익률 공개를 해야겠다. 그 계정이 아마 한 10% 좀 안 되게 수익이 났을 거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또 다시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그런 좀 존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대한 잃지 않는 투자로 불려볼게요. 일단 여러분 이 정도로 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. 그럼 여러분 안녕.